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늘어나고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중국의 공자도 맹자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고민을 맹목적인 생존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익혀야 할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쾌하고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우리 같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그의 아내 잔티페와의 일화를 통해서요. 왜 하필 부부 이야기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은 교과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물벼락 사건, 천둥 뒤에는 비가 온다. 이야기는 어느 따뜻한 오후, 아테네의 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광장에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였죠.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 잔티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소크라테스는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말이죠. 집안일은 뒷전, 아이들 밥도 안 챙기고 오로지 진리를 찾는다며 거리에서 사람들과 떠들기만 했습니다. 잔티페는 참다 못해 물동이를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콸콸콸콸. 잔티페가 들고 있던 물동이의 물이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물을 털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천둥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티페는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잔티페가 불쌍하다고 느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를 피하거나 잔티페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천둥 뒤에는 비가 온다는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잔티페가 화를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벼락을 맞습니까? 자식이 퉁명스럽게 대할 때,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친구가 오해할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 뒤에는 비가 온다.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연습 상대는 가장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라.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런 성깔 있는 여인과 사십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제자의 질문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제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면 어디서나 침착함과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 조련사를 생각해보게. 가장 사나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조련사가 진짜 실력자 아닌가?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지혜를 연마하고 싶네. 그러려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수련해야 하지. 찬티페는 내 인생의 연습 상대일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묘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일화는 오랫동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인내심이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구석도 있습니다. 아내를 연습 상대라고? 그럼 찬티페는 뭐가 되는 건가?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인내를 수련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티페의 관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고 자기 철학에만 빠져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사실 둘 다 옳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찬티페는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그것 역시 당연한 책임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와 친구와 갈등할 때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연습 상대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그의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장 난동 사건, 집에서도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라오. 이번 이야기는 좀 더 유쾌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 한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용기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크라테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찬티페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또 여기 있었군요. 찬티페는 소크라테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은 배고파 우는데 당신은 또 진리를 찾고 있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집에서도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라오. 사람들은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찬티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용기란 무엇인가로 돌아가 볼까? 진짜 용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 한가운데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유머로 상황을 풀었습니다. 집에서도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라오.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솔직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신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유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진짜 용기였습니다.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피함을 견디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쩌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창피함은 진실을 숨기는 순간 생긴다. 헌옷 사건, 이 옷은 전에 당신이 입던 옷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뒤통수를 맞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잔티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비교적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옷은 너무 비싸지 않소? 아이에게 사치가 되는 것 아니오? 소크라테스는 평소 검소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도 낡은 옷을 입고 다녔죠. 잔티페는 소크라테스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옷은 전에 당신이 입던 옷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잔티페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옷을 제가 손질해서 아이에게 입힌 거예요? 새로 산 게 아니라요.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소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 검소합니까? 아니면 검소한 척합니까? 소크라테스는 검소한 삶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입던 옷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잔티페는 묵묵히 그 옷을 손질해서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누가 진짜 검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말로는 훌륭한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껴 써야지 하면서 정작 실천은 배우자가 합니다. 효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부모님을 챙기는 건 형제 중 누군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았지만 집안을 지킨 건 잔티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잔티페일지도 모릅니다. 말 길들이기, 나는 기수가 되고 싶을 뿐이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잔티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길들일 줄 아는 기수가 되고 싶을 뿐이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사나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기수가 진짜 실력자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일세.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지. 그는 덧붙였습니다. 잔티페는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일세. 인생의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존경하는 인물?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편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관점입니다. 누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전, 잔티페의 진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사람이고 잔티페는 까칠한 아내였구나.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 역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 잔티페에 대한 평가는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남성 철학자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잔티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잔티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와 결혼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석공 기술이 있었지만 일하는 대신 철학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잔티페는 혼자서 세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뎌야 했습니다. 저 집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래? 그녀가 화를 낸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보는 물벼락 사건. 이제 물벼락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잔티페가 물을 끼얹은 건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제발 나 좀 봐줘요. 우리 가족 좀 챙겨줘요. 소크라테스의 천둥 뒤에는 비가 온다는 말은 유머러스하지만 잔티페에게는 또 다른 무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 철학으로 도망가는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됩니다. 잔티페는 성깔 있는 아내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잔티페야말로 진짜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의 철학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찾는 동안 그녀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동안 그녀는 빵을 구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명성을 얻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옳습니까? 잔티페가 옳습니까? 사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둘 다 옳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잔티페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 역시 위대한 일입니다. 문제는 둘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식과 갈등할 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멀어질 때 내가 더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 이야기는 이제 끝으로 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권력자들의 위선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일 제자들은 울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정의를 말할 수 없다. 그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잔티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잔티페의 마지막. 기록에 따르면 잔티페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을 때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죽는 게 나았겠소? 잔티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잔티페는 감옥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잔티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철학을 잃는 거지만 나는 남편을 잃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투닥거리며 살았던 부부.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잔티페는 소크라테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달콤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짜증이고 한숨이고 물벼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잔티페는 평생 싸웠지만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